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유니버스티켓 5화 리뷰 영상인데요. 이제 방송은 1차 탈락식을 거쳐서 인원이 50%로 줄은 상태에서 다음 라운드에 가고요. 그리고 방송 시청률은 0.5%가 나오면서 SBS 예능 역사상 최저 시청률을 찍을 가능성이 생겼네요. 방송을 보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 어깨 は 등급 가치가치 4번 승급을 해야 お送り 데뷔. します 일단 최종 데뷔 인원은 8명이고요. 미션을 하면서 등급을 상승시켜서 방송 중에 언제라도 최종 등급에 올라가면 데뷔가 확정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다 같이 제일 밑에 등급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니까 최종 4번 승급을 해야 데뷔인데, 그럼 앞으로 미션 자체가 4번이나 남았나? 결국에는 파이널에 가야 데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뭐 방송 중에 데뷔할 수 있다고 해도 뭐 중간에 뭐 2단계 올라가는 그런 스페셜 스테이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 라운드는 레벨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멤버들이 간단한 미션을 해서 상중하 3개의 레벨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했던 하이브의 알리오 넥스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알리오 넥스트에서는 하위권에서만 탈락자가 발생했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모든 레벨에서 탈락자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에 들어간 멤버는 4명의 등급이 상승을 하고 2명이 탈락을 하고요. 중에 들어간 멤버는 3명 상승, 3명 탈락, 그리고 하에 들어간 멤버는 2명이 상승하고 4명이 탈락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위권에 있는 멤버도 등급은 상승할 수 있고 또 상위권에 있는 멤버도 탈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처음에 간단한 미션으로 레벨을 분류했다가 실제 무대를 보고 상위권에 있는 멤버가 못할 수도 있고 하위권에 있는 멤버가 잘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건 괜찮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 생각에 이번 미션에서 그럼 9명이 탈락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무대를 해서 뭐 상위권에서 탈락할 만큼 못한 멤버가 5명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위권에서 6명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대를 하고 나서 그냥 제일 부족했던 멤버들 9명을 탈락시키면 되는 건데, 무대를 하기 전부터 이 각 팀에 뭐 2명, 3명, 4명 이렇게 탈락한다 이 숫자가 정해져 있어 버리면 어쨌든 그럼 이 쿼터 안에서 정해진 멤버들이 탈락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못했던 멤버가 본인 그 레벨 등급에 따라서 생존을 할 수도 있고 더 잘했던 멤버가 탈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은 그래서 처음에 좋은 레벨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경쟁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는 있지만, 결국 초반에 지금 그나마 인기가 있거나 잘하는 멤버들이 탈락을 해버리면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방송에는 치명적이니까요. 근데 그거는 뭐 결과를 봐야겠네요. 네, 먼저 방송의 시그널송으로 멤버들이 간단한 테스트를 해서 상중하 레벨을 분류받는다고 하네요. 장수아와 나나가 하네요. 수아는 춤을 다 외웠나? 아, 수아는 진짜 애기야. 근데 수아도 사실 귀엽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수아도 2009년생이에요. 베이비몬스터의 치키타랑 동갑이야.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레벨 테스트의 레벨이 진짜 프로듀스 재팬을 보는 것 같은데, 수아는 그 지금 프로듀스 재팬에 코코나였나? 그 친구 보는 것 같아요. 무표정에다가 그냥 귀엽기만 해서. 근데 수아도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은데 너무 못하긴 하는데, 문제는 옆에서 지금 프리킬의 나나가 괜찮게 추었단 말이야. 근데 나나도 임팩트가 없어요. 춤에 포인트를 확확 살리질 못해서 나나도 귀엽게 생겼고 춤도 괜찮게 췄는데도 나나한테 눈길이 안 가. 그러니까 그게 이 유니버스 티켓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가 될 만한 멤버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황시윤밖에 없는 것 같아, 눈길이 가는 멤버는. 근데 저런 친구가 보통 방송에서 최소 4-5명은 있죠.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코토코 같은 멤버들한테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모이는 거죠. 원래 코토코 정도로 저렇게 못했으면 아무리 귀여워도 저 정도 상위권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마이 티켓 도 유. 지금 코토코와 이은채가 같이 했는데 역시 한국인과 일본인의 좀 차이가 보여요. 코토코는 지금 상체 위주로 춤을 추고 있고, 이은채는 짧게라도 지금 댄스 트레이닝을 굉장히 정확히 받은 스텝이 나오고 있어요. 이은채는 참 대단한 애인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코토코는 춤은 다 외웠네요. 근데 코토코도 2007년생이에요. 베이비몬스터의 하람보다 언니야. 근데 저러고 있으면 안 되지, 계속.
엘리시아는 참. 지금 박유나와 엘리시아도 했는데 역시 여기서도 박유나의 스텝이 달라요. 이게 K 트레이닝의 산물이죠. 근데 엘리시아는 시종일관 플러팅을 하네. 저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야. 아야 나츠미가 필리핀과 일본의 혼혈이에요. 필리핀 국적이죠. 캐릭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모델이나 이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국 멤버들하고 외국인 member들의 스텝부터 달라요. 물론 일본과 외국에서도 댄스가 뛰어난 멤버들은 잘 하는데 지금 이 방송에는 그런 참가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쓸 줄 아는 걸 제가 기억을 그게 좀 안 나와서 내 동작은 너무 이거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심사위원들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다들 생각의 차이가 있고 정답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포인트를 캐치해서 말을 해주고 얼마나 다양한 선택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 나온 지금 연예인분들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다른 오디션에 나왔던 나이 많은 프로듀서들의 코멘트보다 뭐 신선하고 정확한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한국에서 했던 플래닛 시리즈나 일본의 프로듀스 시리즈에는 아이돌 경험을 가진 코치는 없었잖아요. 저는 아이돌 연습생을 코치할 때 그 여러 명 코치 중에서 아이돌 경험이 있는 코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효연님과 김세정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성을 코치할 때 가급적이면 여성 코치들이 하는 게 좋고 남성은 남성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면 피지컬, 뭐 성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를 원리는 같으니까 무리 없이 가르칠 순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반대되는 성별보다는 같은 성별의 코치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이 방송이 여성팀의 오디션 중인데 모든 코치가 여성인 점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안무가 허리 사용이 많은데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하기 어려워. 왜냐면 허리가 보통 우리가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허리가 앞뒤로 라인을 잡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측면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참가자들이 이런 동작을 잘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근력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멤버들끼리 춤 실력이 스텝에서 실력 차이가 나거나 스텝까지 맞춘 멤버들도 허리 사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 보여요. 아 나루미는 거의 거인처럼 나오네. 권치현 옆에 있으니까. 권치현님은 저번에 첫 무대에 나오고 나서 제작진들이 일부러 노래를 못하게 들리도록 어그로 끌려고 보정을 했다는 논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보정과 상관없이 그냥 발성이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다음 미션 무대 할 때도 똑같았고요. 그러니까 보컬을 봤을 때는 지금 발성의 문제라서 이건 일시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춤에서 좀 더 잘해서 포지션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무대도 스케줄이 바빴겠죠? 멤버들 춤이 안 맞아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어렵겠다. 아무리 봐도 클래시보다 더 좋은 각이 안 보이는데? 이 멤버들 구성으로 허허. 아 근데 말씀드렸듯이 클래시는 근데 일본인 멤버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멤버가 일본인 멤버들 몰빵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 그나마. 와 근데 김세정님은 최근에 계속 연속된 이런 오디션 방송 MC들 사이에서는 발군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김세정하고 유나님은 김세정님은 거의 아나운서처럼 얘기하는데 성우처럼? 최근에 그 알유넥스트에서 수영님이 MC 했는데 수영님은 뭐 전 대통령 성대묘사 하듯이 말을 했고 이제는 6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1대1 대결을 한다고 하고요. 진 팀에서 탈락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상 진 팀에서만 탈락자가 나오면 진 팀은 거의 막 50%그 이상 탈락을 하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먼저 3명의 탈락자가 발생하는 중위권의 대결을 한다고 합니다. 뭐야 근데? 아니 이제 뭐 본선 첫 무대 아니야? 벌써 신곡으로 대결을 하나 본데요? 2개의 프로듀서 팀이 나와서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멤버들을 2팀으로 나눈 것 같아요. 아 아니네. 뭐야? 아니 그냥 기존 곡을 편곡했대요? 근데 편곡 설명하러 저 프로듀서들이 나온 거야? 안돼 채연아 안돼 메인 보컬 나서지 마. 의도적으로 힘을 안 주려고 하네. 수민이는 지금 본인은 단전에 힘을 주고 이제 소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은 상체에 조금 고음에 감은 힘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딘가에 힘이 필요한데 단전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저거는 나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그냥 피지컬적으로 멤버들이 좀 더 성장을 해야 돼요. 여기 참가자들은. 마기브라 뜬금없이 필라테스. 근데 권채원 양은 일단 권채원 양이 99년생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막 10살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멤버들하고. 그리고 지금 권채원 님이 본인의 창법에 버릇이 많아서 올드한 느낌이 나는 버릇을 버리려고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창법 문제보다 그냥 발성의 위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고음을 낼 때 그냥 코의 공간에 소리를 몰아넣은 다음에 이 작은 공간에서 공명을 하질 못하고 힘으로써 소리를 이제 증폭시켜서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울림도 없고 공명도 되지 않은 답답한 소리가 나와요. 근데 아까 파트 정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안 내려고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은 안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주 작은 비음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소리를 내는 버릇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공명을 하는 공간 자체를 입의 뒤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은 열로 넣어도 발성 밸런스에서 호흡의 양을 엄청 많이 늘려서 입체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죠. 그나마 공간을 이동시키는 게 더 빠른데 어쨌든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될 수는 없으니까 현재는 아예 보컬보다는 다른 쪽의 포지션을 어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어. 뭔가 자타면 지금 댄스 트레이너 분께서 이렇게 하다간 무대에서 아기들 하계회 같아 보일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죄송한데 선생님 이제까지 계속 아기들 하계회 같이 무대를 했어요. 줄밖에 없어요 길이. 탈락은 하면 안 돼요. 권채원님이 여기서 탈락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방송밖에 길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 방송도 길이 없어요. 이 방송 자체가 지금 0.5%야 시청률. SBS 이거 촬영 세트가 어디지? 그래도 지금 무대에 많은 신경을 들였네요. 스테이지도 공을 많이 들였고 거기에 이제 카메라 연출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리고 무대는 이제 멤버들이 조금 추려지니까 괜찮아지긴 했어요. 지금 코토코, 오유나, 최혜린, 나코, 김수민, 권채연 님이 주얼리의 슈퍼스타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뭐 일단은 리뷰를 하자면 권채원님은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바꾸지 않으면 저 먹히는 듯한 비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컬에서는 분위기를 바꾸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번 무대에서 권채원님이 춤은 잘 춰서 중심을 잡아줬지만 아무래도 너무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도 떨어져 보이고 무대에서 막 되게 활동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딱 자기 파트에 알맞게만 딱 하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대에서 실수 없이 잘했다 이 정도로는 장점이 어필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윤아님은 보컬도 댄스도 랩도 괜찮게 하지만 기본적인 표정과 텐션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동양인 그리고 저 나이 또래 학생들 특히 이런 헤비한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는 연습생들의 디폴트거든요. 기본이에요. 오윤아님이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이 세계에서 살아남은 애들은 거기서 상위 10% 정도로 엄청나게 밝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신경 써서 무대 위에서는 엄청나게 환하게 연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리고 최혜린 님도 마찬가지예요. 최혜린 님도 기본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굳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점에서는 일본인 멤버들이 유리하죠. 나코는 텐션을 높게 잡고 하니까 실력과 상관없이 이번 무대에서는 눈길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멤버들한테 기회를 더 주고 싶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토코는 이 방송 안에서 실력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부족한데 그냥 캐릭터로 계속 승부를 해야겠죠. 그것만으로도 지금 여기 참가자들과 경쟁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김수민 님이 이 무대에서 제일 잘해서 김수민도 이제 조금 상위권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단은 더 익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연습을 해주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나는 진짜 필요한 말은 다 해. 그러니까 어르신들 밑에 눌려 있었어요 이제까지. 근데 어쨌든 방송에서 일본인 멤버들을 편집으로 신경을 많이 쓰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일본 시장밖에 없는데 이 방송이 일본의 그 OTT인 아베마 TV를 통해서 일본에 나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프로듀스 재팬 외에 어쨌든 한국 방송에서는 경쟁작이 없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조금 보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에서도 그냥 웬만한 여성팀으로 쉽게 인기를 얻기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참가하고 있는 저 프리킬의 나나도 있는데 그 프리킬이 FNC가 일본에서 오디션 방송을 통해서 데뷔시킨 팀인데 그 팀도 인기를 못 얻으니까 그 데뷔 프리싱글만 내고 아무 활동도 못 했거든요. 뭐 FNC 그 페스티벌 그런 콘서트에 나가고 그 정도 했는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일본 활동을 돌릴 만한 네트워크를 이 FNF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SBS에서 탄생시킨 팀이니까 SBS가 일본의 방송사들과는 연결이 있어서 이제 방송을 돌릴 수는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실제 이제 콘서트를 돌리고 이벤트 활동을 시키는 매니지먼트 네트워크가 중요하거든요. 해외에서는. 지금 판타지 보이즈는 그 일본에서 네트워크가 있는 포켓홀 스튜디오가 매니지먼트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만 활동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건데요. 그 점이 주요할 것 같아요. 좋다고 이게? 로봇인데? 아 선호가 보컬이 많이 약해 아직도. 가비, 나나, 이선우, 전진영, 제이라, 배아람, 구교련님이 보아님의 걸스 온 탑을 했는데요. 무대는 뭐 역시 이제까지 무대 중에서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예요. 이거 무대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디션 서바이벌이니까 이런 무대를 할 때마다 우와 막 이 멤버는 역시 이렇게 관심이 가야 되는데 멤버들의 색깔이 별로 없이 그냥 무난하게 춤과 노래만 어떻게든 해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대를 괜찮게 했는데도 이 무대에서 어떤 멤버가 데뷔권에 가까워지겠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스타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매번 방송마다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일단 나나가 시작하는 파트를 맡았는데 역시 외국인이라 한국어 발음도 그렇고 저 시작할 때 나나나 가장 강하게 치고 나와야 하는 순간인데 그냥 보컬이 기계음처럼 너무 보컬로이드처럼 약하게 나와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나나가 그 이후에도 그렇고 중간중간 센터에서 좋은 댄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런 강한 컨셉에 나나가 완전히 적응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멋있는 척 흉내내는 귀여운 아이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나가 아직 그런 표정 연기가 막 능숙한 멤버는 아니죠. 그리고 가비는 가진 능력에 비해 크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또 가비가 맡은 파트에 비해서는 괜찮게 했다. 그러니까 좋은 멤버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이거는 전진영 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무대에서는 이선우가 그래도 가장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표현력으로 승부하는 무대에서 본인의 이런 연습생 경력이 많고 방송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선우님의 이제까지 경력이라면 이런 퍼포먼스를 기복 없이 꾸준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교련님이 보컬에서 그리고 배하람님이 댄스에서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개인의 캐릭터의 매력으로는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나 두 팀의 대결에서는 지금 이번 두 번째 팀이 훨씬 잘했기 때문에 두 번째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거겠죠? 발표를 하겠죠? 저라면은 승급할 멤버는 이번 무대에서 잘한 그냥 실력으로 따지면 이선우, 배아람, 구교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인 멤버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나나를 먼저 포함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나, 이선우 둘 중에는 구교련님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탈락자가 문제인데요. 코토코, 오유나, 최혜린, 나코, 김수민, 권채연에서 3명이잖아요. 여기서 당연히 코토코와 김수민은 무조건 제외잖아요. 그리고 오늘 무대에서 잘했던 오유나를 오늘 탈락시키긴 무리일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가 최혜린, 나코, 권채원인데 저는 사실 나코는 조금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아이돌 서바이벌 방송이고 나코가 다른 참가자들보다는 살짝 아이돌에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너무 그런 멤버들이 적어서. 그래서 사실 저라면은 코토코, 김수민, 나코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나코, 최혜린, 권채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탈락자가.
어차피 나코나 오유나 둘 다 데뷔 멤버까지 가기에는 현재 폼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현재 방송에서는 노래와 춤을 잘하는 멤버가 적으니까 나코보다는 오유나 같은 멤버가 방송적으로는 더 귀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 두 번째 팀이 이겼어요. 선우가 승급을 못했네? 나나, 구교련, 배아람님이 승급이 되었어요. 권채원 맞습니다. 예상대로 나코, 최혜린, 권채연님이 탈락자가 되었습니다. 최혜린님은 걸스 플래닛에 이어서 이곳에서도 좀 빨리 탈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코는 저는 이번 무대 전까지는 나코에게서 크게 가능성을 보지 못했어요. 사실 저런 캐릭터의 일본인 멤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오디션 방송들을 보다 보면. 근데 오늘 했던 무대에서 나코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표현력으로만 승부하려고 하면 진짜 너무 저런 캐릭터가 일본인 멤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노래와 춤을 앞으로도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유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유나님이 지금 2009년생으로 어려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좋은 재능은 맞아요. 그러나 항상 비교를 하게 되는 클라시의 보은, 선유와 베이비몬스터의 로라, 치키타와 거의 동년배예요. 1년 터울이에요. 치키타랑 동갑이고. 근데 이들과 지금 실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오유나뿐만 아니라 동년배의 다른 참가자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이 비교가 무리가 있는 게 앞서 나열한 멤버들은 그 나이 때 그냥 상위 1% 실력을 가진 제일 잘하는 멤버들이니까요. 근데 제가 오유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오유나님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 이들을 목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변 사람들보다 잘한다고 만족하면 안 되고 이들 그룹에 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겨우 연예계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클라시조차도 자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나는 진짜로 표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권채연님은 본인이 진짜 10살 차이 나는 멤버들과 본인은 아이돌로 데뷔를 했었는데도 다시 이런 오디션 방송에 나와서 경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도전이고 리스펙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험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도울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 계속 도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전했던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멤버들에게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투표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